서방의 제재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불안한 심리 상태가 예상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선을 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이들을 두고 반역자, 쓰레기라 부르며 정화를 약속한 이후 군고위 지휘관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 탐사보도 단체 벨링캣의 러시아 수석조사관 크리스토 그로제프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러시아 국가경비대 부사령관인 로만 가브릴로프 장군이 연방보안국 FSB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로제프는 체포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군사정보를 유출해 인명 손실을 부른 혐의나 연료를 낭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이번 작전이 큰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며 전쟁 중의 장수를 갈아치우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나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가브릴로프 장군이 과거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FSO의 사령관을 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국가경비대는 우크라이나에서 교전을 해왔으며 많은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또 우크라이나 침공 전 첩보 작전을 담당했던 FSB의 국장과 부국장도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드레이 솔다토프와 이리나 보로간 등 러시아의 두 언론인은 FSB 제5국의 책임자인 세르게이 베세다 대령과 부책임자 아나톨리 볼류크가 부패와 정보 실패 혐의로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미 싱크탱크 유럽정책분석센터 CPA에 기고한 글에서 마침내 푸틴이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듯 보인다며 그 부서는 푸틴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썼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가브릴로프 장군을 포함해 고위 군사정보지휘관에 대한 숙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더욱 궁지에 몰리자 푸틴 대통령은 16일 TV 연설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자국민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인들은 진정한 애국자와 쓰레기, 배신자를 구별할 수 있고 그들을 우연히 입안에 들어온 날파리처럼 뱉어낼 것이라며 이처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사회의 자체 정화는 우리나라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을 나치 독일에 비유하며 유럽과 미국을 지지하는 러시아인들을 노예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방 군사당국과 군사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고립된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제임스 히피 정무차관은 이러한 표현이 광적이고 엄청나게 위험한 것으로 러시아 최고사령부에 실제 불화가 있다는 증거라고 진단했습니다. 히피 차관은 정말로 위험하다고 볼 만한 행동을 푸틴 대통령이 고려하도록 만드는 절박함이 있다며 그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절박해질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CNN은 많은 전문가가 우크라이나에서 좌절을 겪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국내에서 복수심에 불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탄압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민을 위협하는 전략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푸틴 대통령이 잠재적인 반역자를 처리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법집행기관과 보안당국에 그들이 반대 의견을 가진 인물을 다룰 더 큰 권한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냉전 역사학자인 세르게이 레드첸코 존스 홉킨스대 교수는 연설의 목적에 대해 공포를 심어주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치 전문가인 알폴리티크의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자신의 텔레그램에 제가 보기에 푸틴과 함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다며 그의 연설은 절망, 격한 감정, 무력감이었다고 썼습니다. 그는 이것은 종말의 시작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팔을 비틀고 감옥에 가둘 것이지만 이미 미래는 없다. 모든 게 부서지고 미끄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기업연구소 AEI의 엘리자베스 브로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 연설이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고립돼 있었는지를 보여준다며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이제 곧 다가올 러시아 국민들의 반발을 걱정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가 계속 궁지에 몰리면서 서방은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재래식 병력과 무기가 소진되면 서방에 대해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국방부 국방정보국이 분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DIA 국장인 스콧 베리어 중장은 이날 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현대식 정밀 유도무기 생산 능력을 위협할 것이라며 재래식 전력이 약화하면서 러시아는 서방에 신호를 보내고 국내외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핵 억제력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세계위험 요약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 러시아 병력이 약화하고 현대식 무기가 줄어드는 가운데
러시아는 계속되는 경제 제재로 장기적 경기 침체와 외교 고립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러시아 핵무기 경보 상태를 높여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 나흘째인 지난달 27일 서방이 러시아에 우호적이지 않은 조처를 하고 있다며 핵무기 운용부대의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베리어 중장은 이에 대해 긴급 상황 시 더 높은 경계 상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준비를 강화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적들을 위협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상대가 종전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해 전술, 비전략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IA의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15일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국방부 한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1,000회 이상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하는 데 주력하면서 전쟁은 대체로 교착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리어 중장은 미국은 쇠퇴하는 나라라는 인식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목표로 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서방과 대결에서도 더 공격적으로 행동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옛 소련권에 대한 영향력 회복이 침공의 핵심 동기였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더 거세지고 손실이 더 커져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때까지 더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해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폭주가 계속되는 만큼 국내 네티즌들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신 이상자가 무슨 짓을 못하겠나. 핵무기보다 생화학 무기 사용이 임박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푸틴은 이미 시작했고 되돌릴 수 없기에 원하는 바를 이뤄야 멈출 거임. 특수 미사일 사용 없이는 힘들 것이라는 걸 느끼고 있을 거고 열압력탄이든 백린탄이든 마지막으로 핵무기까지 쓰고 나서야 멈출 듯. 이번 푸틴의 침공으로 세계 각국이 핵무장의 정당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세계의 핵전쟁으로 지구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싶다. 본인 나라가 침략을 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침략한 전쟁에서 핵무기까지 쓰려는 푸틴. 진짜로 악마가 따로 없네. 푸틴 암살만이 이 전쟁을 막을 수 있을 듯하다. 핵을 사용하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인데 침략에 대항하는 최후의 방어 수단도 아니고 선제 공격한 나라가 핵무기까지 사용한다면 거기서부터 인류애는 상실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나라는 소멸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쟁에 사실상 룰은 없지만 핵 사용은 공멸을 뜻함. 공멸을 생각하고 핵을 쓰던지 아니면 쓰지 않고 제압하던지. 우리도 동맹국만 믿지 말고 국방력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애초에 넘볼 수 없도록 국방력을 키우는 게 최선입니다. 따라서 방어용 핵 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